그 다음에 재고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요 수량 결정 방법과 단가 결정 방법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량, 즉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하고요.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은 계속해서 기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몇 개가 들어왔고 몇 개가 나갔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들어온 만큼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몇 개가 나갔다라고 하면 나간 만큼 기록을 해요. 기록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뭐야? 손실이 됐거나 파손이 됐거나 이런 거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죠. 기록만 하는 방법이고요. 실지재고조사법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가지고 물건이 몇 개가 남아있나 이렇게 조사를 계속 하는 방법이에요. 작은 회사면은 조금 어렵지 않겠지만 큰 회사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그렇게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적절하게 섞는 방법, 요걸 혼합법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록도 하고 기말에 실제 재고 수량도 조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를 혼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량 결정 방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단가 결정 방법, 개별법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물건을 5개를 샀다라고 해볼게요. 100원짜리, 200원짜리, 300원짜리, 400원짜리, 500원짜리. 자, 그런데 이 중에 3개가 팔렸어요. 얘랑 얘가 팔린 거야. 상품이라고 해볼게요. 원래 100원짜리가 있었고요. 우리가 요 5개를 기중에 사온 거야. 자, 이 중에서 200원짜리랑 300원짜리랑 500원짜리가 팔린 거죠. 그러면은 1000원어치가 팔린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야? 요거랑 요거. 두 개가 남아있겠죠. 남아있는 거 500원만큼 남아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 정확하게 각각에 대해서 구입한 가격을 기록해 두었다가 재고자산이 판매했을 때 정확히 매출원가로 기록을 하는 방법, 요거를 개별법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기록을 하는 방법. 근데 이게 솔직히 불가능한 게 여러분들 같은 상품이 5개가 있어요. 그럼 이 5개 중에서 뭐가 먼저 나가고 뭐가 뒤에 나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유만 해도 그래. 여러분들 우유 살 때 항상 앞에 있는 것만 집어가는 거 아니죠? 맨날 뒤에 뒤적뒤적해서 뒤에 있는 거 집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가 먼저 나갔는지 아니면 얘가 먼저 나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모르죠. 그래서 먼저 들어온 물건이 먼저 나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3개가 팔렸으니까 요렇게가 팔렸다 그래도 이렇게 3개가 팔렸다고 인식을 하는 방법. 그거를 선입선출법이라고 합니다. 여긴 똑같겠죠? 여기는 뭐 이렇게 똑같겠고. 자, 뒤에 3개가 팔렸어도 요렇게 3개가 팔렸다라고 인식을 하니까 600원만큼 팔렸다라고 인식을 하고 남은 거는 900원만큼 남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차변 1,500원, 대변 1,500원 요것도 똑같죠? 그렇죠? 요렇게 인식을 하는 방법을 선입선출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후입선출법은 또 어떻게 해야 돼? 최근에 매입한 상품이 가장 먼저 매출했다. 그러니까 얘네부터 순서대로 팔렸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왼쪽은 1,500원인가 똑같으니까 내비두고요. 이 중에서 500원, 400원, 300원이 팔렸대. 그럼 얼마야? 1,200원이 팔린 거죠. 나머지는 요거 2개, 300원이 남았다 라고 인식을 하는 이러한 방법, 요거를 후입선출법이라고 합니다. 평균법은 평균 내에서 하는 방법이고요. 이동평균법은 뭐 요렇게 평균, 요렇게 평균, 요렇게 평균, 남은 것만큼 평균을 내서 하는 방법이고, 총평균법은 전체적으로 평균 내서 하는 방법이고요. 계산하기 조금 복잡하니까 요거까지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시험에는 뭐 개별법하고 선입선출법 정도로만 이렇게 등장을 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알면 된다. 기말재고자산의 수량 변화라고 합니다. 감모라는 거 하고요. 평가라는 두 가지 항목이 있어요. 감모라는 거는요, 이제 불량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만들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량품이라는 게 있어요. 기계장치로 라면을 만든다고 쳤을 때 봉투를 조합하고요. 거기다 면을 넣고 수프를 넣고 조합해가지고 하나의 라면을 완성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1초 지날 때마다 봉투 만들어, 면 넣어, 스프 넣어 이렇게 딱딱딱딱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이 기계장치가 0.001초의 오차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게 모이면 결론적으로 1초 한 개의 불량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물건을 만들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량품이죠. 이런 것들은
정상감모라고 합니다. 요거는 영업활동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매출원가에다가 가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정상인 게 있으면 비정상인 것도 있겠죠. 뭐 실수로 직원이 기계를 꺼버렸다거나 비정상적으로 불량품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비정상 감모라고 하고요. 요런 것들은 이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평가라는 게 있어요. 평가. 이제 가격 변화인데 예전에 우리가 스마트폰 맨 처음 나왔을 때 갤럭시 S1, 2 이런 거 나왔을 때 10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폰들 주면서 여러분들 100만 원에 사라 그러면 이거 살 거예요? 사지 않겠죠. 그때 당시에는 최신 폰이었으나 그 다음 폰이 나오고 그 다음 폰이 나오면서 가치가 계속 떨어진 거죠. 어쩔 수 없이 평가가 돼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평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매출원가에다가 가산시켜 주시고요. 실제로 계산하는 건 거의 안 나올 거고요. 어디다가 포함시킨다만 알아주시면 돼요. 뭐 비정상적인 것만 영업의 비용이라는 거 요거 알아주시면 되겠죠. 비정상적인 것만 영업의 비용, 나머지는 다 매출원가에 가산 또는 차감한다. 요것만 알아주시면 여러분들이 틀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판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문제에서는 거의 100%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 아까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상품 T자라고 해서 이제 보여드렸죠. 6월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6월만 장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5월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물건을 100개를 사왔어요. 100개를 사왔다고 이 100개를 무조건 다 팔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내가 뭐 장사의 신이 아닌 이상 100개를 사와도 뭐 80개밖에 못 팔 수도 있고. 그러면은 5월에 내가 100개를 사놔가지고 90개만 팔았어. 그리고 10개가 남았어요. 이 남은 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갖다 버려? 그럴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6월에 다시 팔아야겠죠. 5월에 팔다가 남은 게 6월에 기초 재고액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초 재고액은 전에 팔다 남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팔다 남은 거 가지고만 장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매입을 해와야겠죠. 단기 매입액이 됩니다. 요번에 판매하기 위해서 구매해온 금액. 요거는 일단 잠깐 무시할게요. 지금은. 근데 이제 물건을 구입을 해왔어요. 불량품이 발생을 한 거야. 어떻게 해야 돼? 환불해주세요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물건 값을 깎아주세요. 또는 이제 우리가 외상 매입금 같은 걸 빨리 갚았어요. 그럴 때 해주는 거 이제 매입 할인이라고 있었죠. 매입 할인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는 우리가 총 매입한 금액에다가 매입 할인, 그 다음에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를 차감을 해 주시고요. 취득부대 비용, 물건을 구입할 때 꼭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반비, 취득세, 등록세, 소유권 이전 비용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 매입액을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판매한 거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원가라는 거는 원래의 가격을 말해요. 내가 10,000원의 물건을 팔았어요. 내가 10,000원의 물건을 팔았다고 여기다가 10,000원을 쓰는 게 아니고 이 물건을 팔기 전에 사온 가격 있죠. 뭐 얘를 한 5,000원에 사와서 10,000원에 팔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5,000원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만약에 5,000원짜리를 3개를 사왔어요. 그리고 2개를 팔았어요. 2개를 팔면 하나가 남겠죠. 그래서 하나 남은 거 5,000원 써주고 2개 팔았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10,000원에 팔았다 그랬죠. 2개 팔았으니까 20,000원이겠네요. 자, 이렇게 적어주면은 똑같이 3개를 사와서 2개 팔고 하나가 남았는데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안 맞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원가로 써주셔야 됩니다. 판매한 금액이 아니고 원가로 써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판 거. 자, 그럼 판 게 있으면 또 못 판 게 있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기말 재고액이라고 한다 그랬죠. 요거 기말 재고액 팔다 남은 거예요. 얘는 또 어디로 가? 7월에 기초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가는 거를 이제 상품의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 2개죠. 여러분들 시험에서 요거 2개가 좀 잘 나와요. 일단 타겟형 의로 대체부터 보여드릴게요. 타겟형 의로. 의로라는 거는 내가 상품을 이제 판매하려고 갖고 왔는데 판매 이외에 다른 목적 의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컴퓨터를 파는 회사야.
한 100대 정도를 기부를 했어요. 기부를 했으니까 그 상품의 개수가 줄어들겠죠. 요렇게 내가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타계정 의로 대체라고 합니다. 그럼 타계정 애서 대체는 뭐야? 내가 물건을 구입해 온 게 아니고요. 그냥 물건이 들어온 거야. 뭐 다른 사람한테 내가 기부를 받거나 내가 구입을 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나한테 물건을 줬을 때 요럴 때 타계정 애서 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타계정 의로 대체인지 타계정 애서 대체인지 요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상품 T자고요. 요거랑 좀 연결을 시켜야 돼요. 순매출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얘는 매입이니까 매입 관련된 거 뺀 거고요. 얘는 매출이니까 매출 관련된 거 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순매출액. 우리가 치킨을 판다라고 했을 때 뭐 치킨값 2만 원 정도 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매출 원가 뭐 생닭값만 빼볼까요? 6,000원 하나?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나옵니다. 원가만 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것만 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치킨 시켜놓고 그냥 눈앞에다 보고 있으면 얘가 팔리는 게 아니죠. 배달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가 건물을 빌렸으면 임차료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뭐라 그래? 판매비와 관리비라 그러죠. 한 5,000원 빼볼까요? 9,000원이 남네요. 이게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벌었어. 오늘 100만 원의 매출이 났어. 그럼 이거 그냥 뭐 금고 같은 데다 넣어놓는 거 아니죠. 은행 같은 데다가 넣어놓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넣어놓으면은 수익이 발생할 거예요. 그럼 영업과 관련 없지만 수익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죠. 이거를 영업의 수익이라고 합니다. 요건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주식 같은 데 투자했을 때 손해가 났을 수도 있잖아요. 영업과 관련 없는 비용 요런 것도 해줘야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겠죠. 요거는 뭐 그냥 위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위치가 여기다 정도만. 이러면 8,000원. 여기다 법인세 빼면은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 자, 요런 순서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상품 매출액이 있고 상품 매입액이 있네요. 그쵸? 매입 운임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쭉쭉쭉 나왔어요. 그쵸? 요거를 토대로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는 요 매출 총 이익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상품 매출액 1,000만 원이래요. 100만 원이래요. 상품 매출액 100만 원. 근데 여기 매출 할인이 따로 있네요. 그쵸? 그러면은 매출 할인을 빼줘야겠죠. 왜? 순매출액이니까. 그러면 95만 원이 되겠네요. 매출 원가를 알고 싶은데 지금 매출 원가가 안 나왔죠. 그쵸? 그럼 요거를 토대로 구해야겠네요. 기초 재고액 10만 원. 기말 재고액 15만 원. 상품 매입액이 60이래요. 운반비 5만 원에다가 애누리 매입 환출. 자, 운반비는 더해줘야 되고요. 65만 원에다가 애누리랑 환출은 빼줘야겠죠. 그럼 다시 60만 원이 되겠네요. 그쵸? 60만 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타계정 애서 대체액이 있죠. 요거 10만 원. 네,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차변은 10만 원, 60만 원, 10만 원에서 80만 원이 되고요. 타계정 의로 대체는 없으니까 뭐 빼주고요. 80만 원에서 15만 원 빼주면 매출원가는 얼마가 돼요? 65만 원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매출원가가 나왔네요. 65만 원이래요. 95만 원에서 65만 원을 빼주면 얼마가 남아요? 30만 원이 남아겠죠.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얼마? 30만 원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7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이렇게 요 T자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